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 저자는 라라 이 필딩,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한다.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극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홀로서기다. 내가 말하는 홀로서기란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여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일, 지난 과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은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돌보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자꾸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니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마음은 희한해서 고치려고 애를 쓸수록 엇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모두 떠오르는 대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힘이 약해져서 먼 곳으로 사라집니다. 익숙한 자기 비난이나 남 탓하는 버릇에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떠오른 대로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의존성을 다루는 법.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의존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어른의 홀로서기란 의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독립과 의존 욕구 사이에서 서핑하듯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니나처럼 성벽을 높게 쌓고 있다면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의존이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관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술, 약물, 무분별한 관계 등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존은 나와 타인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제시카처럼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이라면 우선 그런 의존 욕구 자체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 보세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어 요리 멘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가진 여러 정체성을 떠올리며 각각의 장점을 찾으세요. 전체로 쓰여나가 괜찮으면 웬만한 일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특히 힘을 가진 윗사람이 이른바 기분파일 때 아랫사람에게 끼치는 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조차도 너무 쉽게 감정에 의존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 애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따분해.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그런 기분인 건 전부 상황 탓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정당화합니다. 기분 정당화 습관은 결국 삶을 상황에 종족시키게 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분대로 행동하면 결국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이에게, 연인에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을 주체적인 삶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 누구나 마음속에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승객이 있는지 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승객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승객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독하고 견고할지라도 승객은 절대 내 차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응하는 습관화된 패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오래된 상처를 현명하게 어루만지는 방법도 결국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세요.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감정 패턴의 이별을 고하는 법.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저마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형성되지요. 보통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자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바꾸고 싶은 심리 습관이 있다면 감정 패턴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 패턴을 살펴보려면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5가지 요소를 적어보는 것은 무척 도움이 됩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시도해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 패턴을 알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객관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일이 왜 자꾸 꼬이지? 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힘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통제 가능한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때부터 나를 망치는 감정 패턴은 위력을 잃게 됩니다. 무기력, 우울, 불안에 강해지는 법. 무기력에 강해지게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설 읽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뇌의 번역계를 자극해 주면 좋고 감정을 다루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맛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울에 강해지게 어떤 일을 시도하려 할 때 해내고 싶다는 감정과 하지만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감정이 동시에 든다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는 열망과 두려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안에 강해지게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시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할수록 행동을 멈추고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불안할수록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봅시다.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누군가는 성숙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목표로 하던 일이 그르치게 될 수도 있지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이 분노, 우울, 불안, 짜증 등 부정적인 상태일 때 그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일시 정지시키고 주의를 돌려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잦아든 후에는 왜 그러한 기분이 들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어른이 되는 법.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내면 세계가 건강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니까요. 또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생각과 사실을 제대로 구별하여 헛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법을 통해 길러집니다.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표를 보면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 스스로의 행동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타인의 시선과 편견, 과거의 상처로부터 독립하여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 서는 법. 인간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만의 틀을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부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탁이라는 건 나의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탁받는 입장에서는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절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 선다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존도 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체이니까요. 그런 사람만이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움츠러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유연히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사랑하는 법. 사랑은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숱한 과제들 앞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마음을 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도
그는 내가 아닌 나와 분리된 존재이니까요. 그럼에도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사랑은 멀리 달아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때는 외로움 또한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함께 하지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뜨거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에 있다고 여기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희생도 의존도 아닌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끌어안아 주려는 의지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마음 챙김에서는 내 감정,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관찰자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요. 자동차 예를 이어볼게요. 자동 운행 중인 자동차가 나이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동차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 즉 감정, 자동차의 물리적인 자체, 몸, 즉 감각, 자동차에 타고 있는 승객, 즉 과거의 경험, 생각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안전한 운전자가 되지요. 운전자가 바로 관찰자로서의 나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란스러운 반응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사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면 그것들은 곧장 힘을 잃습니다.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하려는 충동을 잠시 참고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들은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내려가는 연극 배우처럼 알아서 무대 뒤로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저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면 그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민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관객이 저 배우는 연기가 형편없어, 시나리오가 엉망이야 라고 평가하면 배우는 화가 나서 무대를 어지럽히고 횡포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대하면 그것들은 서서히 차분해집니다.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일이 책 한 권 읽어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자동 운행 모드로 살아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자각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매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 자체를 마음 챙김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홀로서기 심리학이었습니다. 각 장에서 홀로서기 팁을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 저자는 라라 이 필딩,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한다.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극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홀로서기다. 내가 말하는 홀로서기란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여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일, 지난 과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은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돌보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자꾸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니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마음은 희한해서 고치려고 애를 쓸수록 엇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모두 떠오르는 대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힘이 약해져서 먼 곳으로 사라집니다. 익숙한 자기 비난이나 남 탓하는 버릇에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떠오른 대로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의존성을 다루는 법.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의존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어른의 홀로서기란 의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독립과 의존 욕구 사이에서 서핑하듯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니나처럼 성벽을 높게 쌓고 있다면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의존이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관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술, 약물, 무분별한 관계 등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존은 나와 타인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제시카처럼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이라면 우선 그런 의존 욕구 자체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 보세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어 요리 멘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가진 여러 정체성을 떠올리며 각각의 장점을 찾으세요. 전체로 쓰여나가 괜찮으면 웬만한 일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특히 힘을 가진 윗사람이 이른바 기분파일 때 아랫사람에게 끼치는 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조차도 너무 쉽게 감정에 의존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 애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따분해.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그런 기분인 건 전부 상황 탓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정당화합니다. 기분 정당화 습관은 결국 삶을 상황에 종족시키게 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분대로 행동하면 결국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이에게, 연인에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을 주체적인 삶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 누구나 마음속에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승객이 있는지 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승객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승객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독하고 견고할지라도 승객은 절대 내 차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응하는 습관화된 패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오래된 상처를 현명하게 어루만지는 방법도 결국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세요.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감정 패턴의 이별을 고하는 법.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저마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형성되지요.
보통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자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바꾸고 싶은 심리 습관이 있다면 감정 패턴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 패턴을 살펴보려면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5가지 요소를 적어보는 것은 무척 도움이 됩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시도해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 패턴을 알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객관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일이 왜 자꾸 꼬이지? 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힘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통제 가능한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때부터 나를 망치는 감정 패턴은 위력을 잃게 됩니다. 무기력, 우울, 불안에 강해지는 법. 무기력에 강해지게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설 읽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뇌의 번역계를 자극해 주면 좋고 감정을 다루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맛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울에 강해지게 어떤 일을 시도하려 할 때 해내고 싶다는 감정과 하지만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감정이 동시에 든다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는 열망과 두려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안에 강해지게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시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할수록 행동을 멈추고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불안할수록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봅시다.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누군가는 성숙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목표로 하던 일이 그르치게 될 수도 있지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이 분노, 우울, 불안, 짜증 등 부정적인 상태일 때
그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일시 정지시키고 주의를 돌려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잦아든 후에는 왜 그러한 기분이 들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어른이 되는 법.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내면 세계가 건강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니까요. 또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생각과 사실을 제대로 구별하여 헛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법을 통해 길러집니다.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표를 보면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 스스로의 행동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타인의 시선과 편견, 과거의 상처로부터 독립하여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 서는 법. 인간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만의 틀을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부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탁이라는 건 나의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탁받는 입장에서는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절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 선다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존도 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체이니까요. 그런 사람만이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움츠러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유연히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사랑하는 법. 사랑은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숱한 과제들 앞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마음을 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도 그는 내가 아닌 나와 분리된 존재이니까요. 그럼에도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사랑은 멀리 달아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할 때는 외로움 또한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함께 하지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뜨거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에 있다고 여기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희생도 의존도 아닌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끌어안아 주려는 의지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마음 챙김에서는 내 감정,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관찰자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요. 자동차 이해를 이어볼게요. 자동 운행 중인 자동차가 나이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동차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 즉 감정, 자동차의 물리적인 자체, 몸, 즉 감각, 자동차에 타고 있는 승객, 즉 과거의 경험, 생각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안전한 운전자가 되지요. 운전자가 바로 관찰자로서의 나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란스러운 반응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사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면 그것들은 곧장 힘을 잃습니다.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하려는 충동을 잠시 참고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들은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내려가는 연극 배우처럼 알아서 무대 뒤로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저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면 그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민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관객이 저 배우는 연기가 형편없어.
시나리오가 엉망이야 라고 평가하면 배우는 화가 나서 무대를 어지럽히고 횡포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대하면 그것들은 서서히 차분해집니다.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일이 책 한 권 읽어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자동 운행 모드로 살아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자각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매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 자체를 마음 챙김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홀로서기 심리학이었습니다. 각 장에서 홀로서기 팁을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